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전학 온 AB 학부모의 자녀들이 5학년이 됐습니다. 올해 초 M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의 최대 숙제는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. 담임 배정에 5학년 누가 맡는다고 하겠어요. 주변에서 계속 그 반 맡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요. 정말 입이 바싹바싹해서 입술이 다 불트도록 그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담임을 맡았어. 우여곡절 끝에 5학년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이 정해졌습니다. 올해로 경력 14년 차에 접어든 중견교사입니다.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기대는 곧 무너졌다고 합니다. 특히 아이들이 서로 툭닥거린 날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김없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학부모 A씨. 나 진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내일 이 어머니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학폭 열어주세요, 선생님. 그런데 학부모 A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혔을 땐 담임에게 전화해 상대 학생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. 남자애들의 그 세계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.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확인 전화 오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선생님이 보는 것과 너무 이제 그 끼려고 하니까 잘난 척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. 아들이 과학교사가 준 초코 과자를 먹었던 날에도 학부모 A씨는 담임에게 항의했습니다. 혹시 지금 퇴근하신 건 아니시죠? 퇴근했어요. 네, 괜찮아요. 네, 좀 전에 네, 말씀하세요. OS 그걸 먹였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불량식품 안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량식품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 가공식품 이런 거 불량식품이죠. 저는 이거 불량식품이라고 봅니다. 저희 집에서는 이게 다 불량식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고 14년 교사 경력 처음으로 녹음기를 샀고 자신의 수업 내용 등을 녹음했다는 선생님. 하루 교육활동이 끝나면 그 녹음 파일을 정리하는 게 저의 일과였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이 아이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려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항상 제 머릿속에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. 이 학부모가 요청한 것 중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가 있었거든요. 이 내 목소리가 혹시라도 크진 않았는지. 근데 이게 굉장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였습니다, 저한테는. 학부모 ABC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B씨는 기타 수업 시간 강사가 큰 목소리로 자녀를 지적했다며 전화하기도 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상담했을 때 네네. 소리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. 이게 계속 기타가 아무래도 애들이 통제가 잘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애들이 계속 이게 띵띵띵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목소리 톤이 점점점 올라가셔서 그런 건데 어제 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. 근데 제가 어제는 무슨 일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. 저도 집에 있었잖아요. 네네. 저도 모르죠. 한테 물어보면 알까요? 제가? 그 반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애들한테 저것을 내라고 해도 좋고요. 5학년 애들만 이렇게 잡들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부모 입장에서 이거 그냥 덮을 생각 없고요. 자신도 모르게 AB 학부모 자녀의 표정을 의식하게 됐다는 선생님. 제가 전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받기로는 그 두 아이의 표정이 안 좋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연락이 온다. 어김없이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되게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요. 이게
제가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을 공정하고 제가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다고 했는데 이 두 아이의 얼굴 먼저 쳐다보는 제 모습 속에서 약간 위선자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. 그러던 7월 2일 선생님은 A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. 수업 중 자신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유를 답하라며 명예훼손, 학대 의심 행위, 심각한 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. 그 문자를 받은 날 선생님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담임 보직을 내려놨습니다. 몸무게도 한 6kg 정도 빠졌었고요. 네. 잠을 거의 잘 못 잤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그 자책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. 자책.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학급을 맞는다고 했을까? 일단 이 학교를 선택한 것부터 자책이 굉장히 시작이 됐고요. 학생들은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선생님의 어려움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좀 잘 못 쓰시고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았어요.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?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시고 힘들고 많이 힘드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막 너무 슬프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해. 그래서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. 피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원래는 우리 안 보실 때 약간 고민을 들고 다니시는데 우리 엄마 이렇게 고민 축해요.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담임 선생님과 이별하게 되고 학급의 조직이 와해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냥 무정부적인 무질서한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 학년 전체를 자기 인생에서 아주 큰 트라우마가 남는 기억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 가기가 싫어지게 되고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뭐 공부도 싫어지고 막 이런 현상까지 다 빚어서 사실 이제 내 자식만 생각해서 한 사람의 교사를 공격하는 일은 한 사람의 교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 전체를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. 후임으로 일주일 단기 강사가 다녀갔고 이후 3번째 담임으로 기간제 교사가 투입됐습니다. 그도 고초를 겪었습니다. 경력 2년 차의 청년 교사는 교직에 계속 몸담아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.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직도 이게 제가 가야 하는 그런 길인지. 선생님 사연이 어떻게 되세요? 임병주 선생님인데요. 애들한테 안보라는 것 같아가지고.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손으로 등을 치는데요. 애들한테 하면 다 물어보세요. 다 그랬다고. 주로 어떤 상황일 때 그런데요? 아재가 바닥에 앉아있다가 자세가 살짝 흐트러지고 와서 등을 찌르고 간대요. 애기가 아프다네요.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. 애가 아프다고 그랬어요? 예. 무슨 소리 하시세요? 집이 아프세요? 어제 저녁에 그 말 듣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. 자꾸 가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나. 그런 거 못하게끔 하고 오늘 지금 애기 학교 안 보내는 애들 보냈거든요. 3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과학대로. 처음에는 되게 놀랐죠. 이제 왜냐면 그 아이도 되게 저랑 장난을 많이 친 상태고 먼저 와서 매달리고 이제 몸통박치기도 저한테 하고 그런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엎드려 있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도 이렇게 여기 툭 찌르면서 바른 자세 이런 식으로 내가 바른 자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그때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고 조금 머리가 좀 하얘졌던 것 같아요. 자세가 흐트러진 남학생들에게만 어깨를 펴주거나 옆구리를 찔러 바른 자세를 하도록 했다는 선생님.
임병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제 콕콕 찔러가지고 자세도 새로 잡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도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를 받은 적들이 있었어요? 일도 많이 받아봤고 많이 받아봤어요. 다 받아봤어요? 근데 그거를 할 때 여러분이 혹시 그게 아프다거나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들었던 적은 있어요? 웃으면서 잘 받았어요. 웃으면서? 애들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진짜 즐거워 보여요. 그럼 그 선생님이 좀 떠나실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? 아쉬웠어요. 그쌤이 담임쌤이었으면 좋겠다는데. 저의 스스로도 조금 이제 혼란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, 뭐 다른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지, 아니면 더 이상의 그런 스트레스를 민원 전화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런 지적을 포기해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이 저를 계속 혼란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.